신기한 차트 분석 시간입니다. 신문 기사 읽다가 한번 분석해보는 신기한 차트 분석.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 쓰나미가 오기 전에 보면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쓰나미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닷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가세요. 그 전조전성이 뭐죠? 바닷물이 쫙 빠지면서, 그죠? 그 바닷가에 있던 그런 어선들이라든지 그런 조그만 보트들이 갯벌이 나타나면서 바닷물이 쑥 빠지는 현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참 주식시장이 참 매력적인 게 이 주식의 가격 움직임, 이 차트를 보면 볼수록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이 물리학의 법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에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 주식 시장에도 희한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차트 분석이 신기한 차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정말 대폭락이 오기 전에 어떤 전조전상이 없을까?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 그러면 이 닷컴 때는 어떤 식으로 무너졌을까? 제가 재작년부터 특히나 작년 초에 이게 닷컴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예,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업계의 후배들 중에서도 닷컴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작년 1월 달에 유튜브에 그런 방송을 찍은 걸로 기억하고, 거기에 뭐 몇십만 명이 본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후배들이 보면 입사 연도가 뭐 2003년 아니면 2006년, 그래서 실제 이 닷컴 버블 때 경험해 보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역사 공부, 역사 공부한 걸로 가지고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실제로 이 닷컴을 경험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이 닷컴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닷컴 98년부터 지금 2000년까지 일단 먼저 월봉으로 나스닥을 지수를 한번 보면요. 지난번에 저희 고객들한테 2022년 1월 달에, 자, 지금은 이제 미국 시장 도망가셔야 됩니다 라는 영상을 한번 찍어서 보내드릴 때, 요때 나스닥의 월봉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시는 제일 위에 RSI가 있고, 그죠? 그 두 번째가 MACD 오실레이터인데, 이 MACD 오실레이터가 딱 음으로 들어가던 요때 당시에 2000년 8월 달쯤이죠. 요때 두 번째 오른쪽 어깨 나왔을 때 요때 탈출해야 되는 걸 말씀드리면서, 지난번 22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때 딱 22년 1월 7일 아침에 방송을 찍어가지고 긴급 방송해서, 자, 저희가 그때 운용을 하고는 있지는 않았지만 저희 고객분들이 미국 주식 많이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탈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뭐 24년 요때 당시에 월봉상에서 MACD 오실레이터가 음으로 들어갈 때 모습하고, 그 전에 RSI가 한참 동안 과열 양상을 여러 번 보였던 거, 그런 거랑 보면, 그때가 이제 탈출 타이밍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은 보면 24년도에 나스닥의 MACD를 보면 아직까지 저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아직 RSI가 과열을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아닙니다. 뭐 그런 얘기를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이번처럼 이 5개월 이평선을 훌러덩 깨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제 종가로
8월 15일 종가로 나스닥이 마이너스 0.03이에요. 이번 달. 그게 보합됐는데 근데 장중에 마이너스 10.74 갔었거든요. 15,700 갔을 때. 그리고 그게 지난달 고점이었던 18,671에 비해서는 거의 15% 이상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좀 아마 많이 후달리셨을 건데 이런 RSI랑 MACD만 보더라도 아직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또 5개월 이평으로 회귀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쭉 드렸었고요. 자, 다시 1999년 요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거품이라는 게 얼마나 심했었는가 요 부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98년에서 요때 제가 동그라미를 딱 쳐놨잖아요. 이 동그라미 쳐놓은 게 98년 8월 달에 이때도 8월 달이었다 그죠? 근데 이때 8월 달에는 마이너스 19%, 19.93% 그냥 쭉 밀려서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이 8월 달이 러시아 디폴트가 있었고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IMF 때문에 아시아 외환 위기 상황이었던 거죠. 그 아시아 외환 위기 4마리 용이 자빠지고 그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었는데 러시아가 배째라 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2달 뒤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98년 10월 달에 한 번 더 밑에 긴 꼬리가 달려 있죠. 그래서 98년 8월 달에 저점을 깹니다. 깨면서 이 10월 달 한 달에만 나스닥이 마이너스 20%를 또 빠져요. 네. 그 전달 비해서 마이너스 20.66 갔다가 플러스 4.58로 끝납니다. 쭉 땡겨가지고. 그래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파산 소식이 엄청난 공포감을 가져왔던 거죠. 근데 이런 소식에 그때 페드가 금리를 인하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98년이니까 앨런 그린스펀 시절이죠. 그린스펀이 1987년부터 2004년까지인가요? 굉장히 장기 집권을 하셨었죠. 그린스펀이 저렇게 주가가 급락하니까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합니다. 단행하고 나서 와 금리 인하 하면서 저 때도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죠. 쭉 올라가는 걸 보고 99년도에 이제 시장이 전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가니까 다시 99년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금리 인상을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99년도에는 이 닷컴뿐만 아니라 Y2K라는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또 시장이 폭등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지금 보시다시피 98년 10월 말에 나스닥이 1343까지 빠졌었거든요. 그 전에 요 98년 7월 달이 2000이었어요. 2000인데 저점이 1343이니까 한 700포인트가 빠졌 거니까 2000에서 700이 빠졌으니까 그죠? 20% 넘게 크게 빠진 거였습니다. 거의 30% 되죠? 2000에서 30%면 600포인트 빠지는 거니까 그죠? 네, 1343 갔으니까. 그렇게 30포인트를 급락했다가 쫙 랠리가 오면서 5132까지 갑니다. 2000년 3월 달까지. 5132. 그리고 이 5132까지 가졌다가 2000년 5월 달 되면 이게 3042까지 빠져요. 아니 5000에서 3000, 2100포인트를 뺐으니까 와 무시무시한 거죠. 40%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6월, 7월, 8월 반등이 들어가다가 9월 달부터 다시 빠지기 시작하면서 급락을 하는데 이 2000년 나중에 금리 인하는 실질적으로 2001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때부터는 주가가 계속 이렇게 힘없이 흘러내리는데 자 그러면 항상 이 거품이 있기 전에
차근차근 올라왔던 95년, 96년, 97년 그렇게 차근차근 98년까지 올라가다가 러시아 디폴트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거기서 금리 인하라는 또 페드 푸시 작동을 하고 그러면서 올라갔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2000포인트에서 99년도에는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보통 뭐 한 10% 오르면 2000에서 10% 오르면 2200 정도 가야 되는데 5100을 간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거품이 빠지면서 2001년도에 다시 2001년도에 보면 이 1998년도 2000이었던 그 가격대까지 쑥 빠져요. 그래서 2001년도만 하더라도 4월 달에 저점이 1619를 찍고 그 달에 2116으로 끝나긴 하는데 그래서 이 거품이 빠질 때는 순식간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요.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식들 우리나라에서도요. 말도 안 되는 주식들이 닷컴이라는 말만 붙으면 너도 나도 그 닷컴 사겠다고 난리였었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품 속에 일단은 닷컴 아류작들 코스닥에 상장만 하면 그때 기세 상한가라고 계속 뭐 17일 연속 상한가 뭐 이렇게 나던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최근에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나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또 큰 투자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올바른 투자 방법과 슬기로운 투자 습관만 가지고 있으면 이 변동성장이 하나도 무서울 게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투자의 수익을 가져오는 기회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 닷컴을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런 분위기는 연출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품이 말도 안 되는 거품이 나오면 항상 주식시장이든 어떤 시장이든 거품은 절대 2년 못 간다고 했잖아요. 99년도에 만들어진 거품을 2001년도에 한 방에 그 거품을 다 빼버린 거죠. 그런데 2001년에서 2002년 넘어갈 때는 엔론 망하고 MCI 월드컵 망하고 앤더슨 컨설팅 망하면서 마치 최근에 전기차가 계속 고성장할 것 같았다가 이 캐점에 빠지고 거기다가 하이브리드에다가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 이런 것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뭐 1년 전에 가졌던 그 환상이 깨지듯이 저 때도 똑같았었어요. 뭐야, 엔론이 그렇게 수익이 잘 나오더니, 왜냐면 온라인 닷컴을 이용해서 잘 나오더니, 야, 이게 사기였어? 분식으로 만든 사기였어? 라고 되면서 그 환상이 깨집니다. 그 환상이 깨지면서 그때 뭐 많은 기업들이 또 망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2002년도에 저렇게 주가가 2002년 9월 달 정도 됐을 때 1160 가고 2002년 10월 달 요때 저점을 찍었는데 나스닥이 1100 갑니다. 이 거품이 심하면 심할수록 내재 가치보다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 내재 가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내재 가치보다 훨씬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희한하게 이 물리학의 법칙이에요. 뉴턴의 제3법칙처럼 작용 반작용, 힘이 작용한 만큼 반대의 작용이 나오는데 거품이 심하면 심할수록 떨어질 때도 그만큼의 힘이 작용하고요. 지나친 공포로 주가가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코로나 때처럼 내재 가치가 2100, 200 수준인데 1400까지 빠지다 보니까 반작용도 강하게 나오면서 3000을 갔던 거랑 거의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닷컴 때는 이렇게 빠졌다라는 걸 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2008년 상황을 볼게요. 자, 2008년 상황에서도 보면
이때는 일봉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는 그때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떨어질 때 그때 2007년 요 지금 일봉을 보시면 2007년 2월 달에도 보면 이렇게 급락이 한번 나옵니다. 2월 27일 뭐 이래 장대 연봉도 나오고 한번 이래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3, 4, 5 쭉 올라오는데 이때 2월 달 급락 나왔을 때 HSBC 은행이 100억 불 손실 났다라고 뉴스가 나왔었어요. 뭐 때문에?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때 급락 나오는 걸 보고 그 뉴스를 유심히 보고 서프라임 모기지? 아니 그러면 이게 집값이 하락을 해야 미 프라임 등급이 아닌 바로 밑에 서프라임 등급에 있는 그 모기지가 부실해지는데 아니 2007년도에 우리나라 집값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좋은데 뭔 소리야 하고 미국의 집값을 봤더니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요때 당시까지 급락하고 있더라고요. 케이스 실러 홈프라이스 인덱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걸 보고 미국의 그러면 주택저당증권, 주택담보 대출을 해주는 패니메, 프레디메 같은 주가는 어떻게 했나 봤더니 마이너스 40% 이상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 지금 미국의 주택시장이 이게 거품이 꺼지면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해서 저때 2월 말에 제가 급하게 리포트를 작성해서 저희 기관 고객들 신한은행, 조흥은행, 제일저축은행 그리고 대구은행 그 은행권에다가 제가 쫙 보내면서 그때 은행들이 주식 많이 했었거든요. 미국발 IMF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주식을 줄여야 됩니다. 그 리포트를 쫙 보내드렸고요. 1년 뒤에 정말 고마웠다라고 그 조흥은행의 신탁 부장님이 저한테 감사의 인사를 표했고 지금도 그 형님하고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지금은 저축은행에 감사로 계시는데요. 자, 그러고 보세요. 이렇게 한 번에 워닝 시그널을 주고 그 다음에 3, 4, 5, 6, 7 쭉 올라가죠. 자, 지금 밑에 페드의 기준금리라고 제가 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이버스에서는 2007년부터 이게 표기가 돼서 2007년에서 지금 9월 달에 9월 18일 날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 이렇게 금리 동결 구간에 주가가 다시 쭉 저렇게 올라왔었어요. 올라오다가 희한하게도 이번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7월 19일 날 2716 고점을 찍었던 이 나스닥이 급락을 하면서 8월 16일 날 2386까지 빠집니다. 2700대에서 2389까지. 그러면 400포인트 가까이 빠졌죠. 네, 그러면 10% 이상 급락한 거잖아요. 저렇게 급락을 하면서 밑꼬리 쭉 달고 그러고 나서 8월부터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당연히 되고 이때도 와 금리 인하가 됐네 하면서 올라갑니다. 쭉 10월 달까지 올라가서 쌍봉 만들고 근데 이때 2007년도에 우리나라도 코스피가 2006년 대비해서는 코스피의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증가했었고요. 나스닥하고 미국도 2007년도에 이익 증가가 2006년보다 플러스가 났었습니다. 그런 이익 모멘텀에 올라가긴 했는데 이때 헤드를 만들고 빠지죠. 근데 밑에 보시면 2009년에 한 번, 2010년 말에 한 번, 2012년에 3번 금리 인하했고 그걸 조금 전에 이재만 연구원이 요 3번의 금리 인하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 2008년도에 4번째 금리 인하를 이때 크게 전격적으로 좀 크게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4.25에서 3.5니까 75bp 한 방에 인하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2008년도 말에 또 한 번 더 크게 인하를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하는데 2007년 12월이었던가 2008년 초에 이 급락을 만들어냈던 게 그때 당시에 베어 스턴스가
1월 달에 망했던 걸로 제가 기억납니다. 베어스턴스가 서프라임으로 파산. 네, 그러면서 그냥 저 지지선을 그냥 한 방에 깨버리죠. 깨버리니까 네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금리 인하를 보고 그때부터 위험 관리 들어간다 하면 이미 2,800에서 2,200까지 네, 큰 폭으로 이미 하락한 이유기 때문에 좀 늦고요. 요때 8년처럼 세 번의 금리 인하에 시장이 요동을 치게 되는데 그 요동을 치는 거를 보면 이번에 그 9월 달에 첫 금리 인하가 있고 나서 저렇게 모조리 반등을 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번에 10월 달에 한 번 더 뭐 출렁출렁 거리다가 그러고 나서 11월부터는 랠리를 준다고 보죠. 근데 요때 11월 달에 보면